예, 공정경제 3법 릴레이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현행 공정거래법 11조 개정안 제24조의 그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11조는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해당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회 선임 또는 해임, 정관의 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등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경우 합병의 경우에 현행법상으로는 합병을 하는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이든지 비계열회사이든지 상관없이 금융회사와 보험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를 보더라도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계열회사 사이 합병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이 되었다면 합병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되었을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가정을 하는 거고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니까 저희가 뭐라고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당시 그 삼성생명은 0.3%, 또 삼성화재는 4.8%, 합계 5.1%의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1%의 만약 의결권이 제한이 되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성사가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런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앞으로는 합병하는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개정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에서 계열회사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유지 잘 이해 못하셨어요? 예, 다시 한 번만. 이번에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다가 예외적으로 합병의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고 돼 있었는데, 네네. 또 그 경우에도 그 합병을 하는 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경우에는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금 그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예. 아마 이해상충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상충이요. 네네. 예, 현재 재계 등 일각에서는 적대적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의 어려움, 또 기업 집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저해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계열회사 사이 합병은 적대적 경영권 방어와 관련이 없고 부적절한 합병 비율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크며, 또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일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현재 정부안으로 올라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 보면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하는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정안은 경쟁 사업자 간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본 의원도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관한 비밀 정보를 경쟁 사업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법원은 여러 담합 사건에서 기업들 간의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경쟁 제한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법원은 라면 담합 사건이라든지 생명보험권 등에서 기업들이 가격 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유사하게 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이유로 들어서 담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법원 판단에 따르면
그 정보 교환 행위가 소비자 피해 등 경쟁 제한적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 정보 교환 행위를 신설하는 것이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일상적인 시장 현황 등에 대해서 단순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업으로 처벌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우려가 타당한 것인지 공정위 입장 어떻습니까? 기업들의 그러한 우려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정보 교환 행위는 담합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 단순한 정보 교환 행위까지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하니까 이와 관해서도 재계와도 공정위는 좀 소통을 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한 말씀하세요.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보 교환 행위에 따른 담합 행위가 2011년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라고 판단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합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금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은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크다라는 게 이러한 정보 교환 행위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법원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알지만 법률에 나타난 그러한 담합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한 거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교환 행위도 담합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이 법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희권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